눈높이에 구름이 걸리는 고갯마루, 대관령이다. 옛부터 영동으로 향하는 험한 관문이었다는 99굽이 고갯길엔 이제 도로가 잘 닦여 차들이 쌩쌩 달린다. 해발고도 865m, 총 연장 13km. 백두대간의 한 허리를 담당하는 이곳에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황량한 모래바람만이 날렸다는 험하고 깊은 이 골짜기에 이런 상점벽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대관령. 이곳은 1년 내에 바람이 쉬지 않고 부는 곳이다. 바람의 강도도 워낙 센 데다 기온도 낮아서 나무나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생장하기엔 힘든 환경이다. 대관령 일대의 숲은 사람이 만든 숲의 전형적인 사례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곳은 대관령 자연휴양림 일대의 소나무 숲으로서 80여 년 전에 직접 소나무 종자를 뿌려서 만든 숲입니다. 다른 한 곳은 1m 크기의 큰 묘목을 직접 고속도로 양편에 심어서 만든 특수조림지입니다. 이 두 곳의 숲은 사람이 직접 조성한 숲으로서 우리 숲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람이 워낙 강해서 풍력 발전기가 세워진 이곳에 초록의 바다가 차오른 것은 불과 30년 만의 일이다. 이름하여 대관령 특수조림지. 이 특별한 숲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12, 13년 전에는 이 숲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몰라서 우리 학교에 와서 한번 특강을 하신 조연한 그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생들의 현장 수업이 진행 중이다. 나무들을 심어놓은 거 보이지, 그지? 그게 이제 길인데 새롭게 길을 조성해서 작년에 이 숲을 만든 3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전영우 교수는 매년 한 차례씩 학생들을 이 숲에 데리고 온다. 산림학을 배우는 이들이라면 꼭 한번 와봐야 하는 가치 있는 숲이라는 생각에서다. 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숲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런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찾는 것일까? 새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긴 계절이 조금 늦게 오는데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따뜻해져서 봄이 거의 줄어들어 버렸지. 대관령은 9월에 첫 얼음이 얼고 5월까지도 얼음이 녹지 않을 만큼 겨울이 긴 고산지로 폭설과 강풍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자연적으로는 숲이 형성되기 힘든 조건인 것이다. 즉, 이 숲은 사람의 힘으로 조성된 인공조림지다.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이곳은 고냉지 채소밭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간을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관령 지역은 매년 2m가 넘는 폭설, 그다음에 겨울이 길고요. 또 초속 30m가 넘는 강풍 이런 것들로 해서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뭐 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데 1975년도 여기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역에 굉장히 황무지 같은 사막화되고 있는 대관령 모습을 보시고 이곳을 좀 녹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시 이제 산림청 직원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러한 자연 조건 속에서는 도저히 식생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또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1974년도에 일반 조림을 한번 해봤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1976년부터 특수한 방법으로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방법이라는 것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서 그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망을 씌우고요. 또
광책을 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통하고 또 별도로 흙을 실어다가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요. 또 작은 나무보다는 좀 큰 나무를 한 5년 내지 7년 정도의 큰 나무를 심어서 오늘의 이런 숲을 이루게 됐습니다. 약 100만여 평 규모의 이 특수 조림지에는 현재 전나무, 잣나무, 낙엽송을 비롯해서 독일 가문비, 자작나무, 오리나무, 물개나무 등 9종의 나무가 숲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이런 숲이 성공한 것은 조림인들의 특별한 노력 덕분이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지주를 설치하고 대면적의 조림에선 사용하지 않는 방풍책도 일일이 세웠다. 또 1m 이상의 나무만을 심는 대묘 식재법을 시행했다. 전례가 없었던 특수 조림법을 실시한 것이다. 특수조림지라고 일컫는 그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 일대가 얼마나 바람이 심한지 어린 묘목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를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흔히 활착이라고 하죠. 그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의 속도를 줄이고자 이렇게 시멘트를 가지고 한 20m, 30m의 간격마다 일일이 방풍책을 세워서 나무들을 보호했습니다. 50만 개의 지주로 가지고 심은 나무를 일일이 고정시키는 한편 바람의 속도를 40% 내지 70% 줄이기 위해서 애쓴 그 흔적들 때문에 이 일대의 숲을 우리는 특수조림지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당시의 방풍책 지주들은 초창기 이 숲을 가꾼 이들의 고충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바람이 시해가지고 사람이 붙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때 당시 그 차가 그때 비포자인데 차 강릉에서 차가 올라오면 버스에 윈도우가 나가고 찝차가 나가고 그래가지고 차가 올라올 때 윈도우를 이렇게 붙잡고 갈 정도 되고 찝차 앞 윈도우가 나가면 빠꾸를 해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작업하는 우리 직원이 고막이 터진 적이 있어요. 고막이 터졌고 보통 이 리본이나 이런 건 훅 다 날아가고 그래서 그 바람이란 것이 초속 50m 이렇게 부는 거니까 그런 대단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그냥 넘어지니까 하나하나 심음이 지주 시험이 한다는 것이 엄청난 인력과 그 신경을 안 쓰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지만 무려 13년간을 지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임업인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조림의 역사를 바꾸는 숲이 완성된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관령 특수조림지는 오늘날 많은 임업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특수한 조림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벌거숭이 산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는 산림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특수조림지가 우리나라 조림 기술의 명성만 높인 것은 아니다. 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숲을 이루면서 차츰 그 아래에 야생화들의 초본류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서서히 지표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나무 틈 사이 볕이 잘 드는 곳에는 노란 양지꽃이 고개를 내밀었고 바람을 타고 온 민들레도 꽃을 피웠다. 줄기에서 붉은 진액이 나와 피나물이라 불리는 꽃도 나무 그늘 아래 무리를 이뤘다. 이 모두가 대관령이 살아난다는 증거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손을 대주지 않아서 나무가 촘촘하게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해줘서 그 햇빛이 임지로 이렇게 투과될 수 있도록 해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조림목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 대관령 지역에 자라고 있는 자생식물들이 있습니다. 자생식물들을 저희들이 복원을 시켜서 그 나무와 이 풀이 같이 어우러진 그러한 본래 대관령 생태계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난 야생화 외에도 개별꽃, 흰제비꽃, 얼레지, 노루기 등 다양한 야생화들을 심어
이 지역이 황폐화되기 전부터 자생하던 생태계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이 특수조림지 사업의 목적이다. 이 황량했던 숲이 사람들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숲으로 다시 태어난 게 참 정말 신기하고 대견하고요. 그리고 제가 산림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게 저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보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30년 만에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된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그 중국 지금 현재 황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중국 사막화된 지역도 이렇게 조림지를 조성을 해서 그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바람과 폭설, 안개 등 열악한 기상 조건 하에서 황량해져만 가던 대관령 자락에 숲이 자리 잡으면서 생태계 복원의 단초가 잡혔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대관령에는 강풍이 여전하고 덕분에 나무들의 생장 속도도 느리다. 하지만 꾸준한 식재를 통해 숲의 면적을 키워나가고 심어놓은 나무들도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조림 성공 사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관령 특수조림지는 이제 3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 지금까지와 같은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30년, 더 나아가 100년 뒤 미래의 대관령은 더욱 많은 종류의 나무와 꽃이 자라고 새와 동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수조림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9년 대관령 정상 부근에도 새로운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생태복원조림지. 총 13헥타르에 27,700본의 침엽수를 심었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아직 생장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꾸준히 가꿔 나간다면 특수조림지의 버금가는 성공적인 숲으로 완성될 것이다. 특수조림지에서 대관령 옛길을 따라 향한 곳은 도둑제. 옛날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던 곳이라서 도둑제라 불리는 이곳은 대관령 자락인 만큼 바람이 강하다. 이곳에는 특수조림지보다 훨씬 큰 키와 아름을 가진 소나무들이 쭉쭉 뻗은 몸매를 자랑하며 도열해 있다. 흔히 소나무 하면 떠오르는 왜소하고 굽은 모습은 전혀 없이 장쾌하게 뻗어오른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다.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 들어선 학생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소나무 향기에 감탄이 절로 난다. 학생들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소나무들이 도열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불어오는 솔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소나무 숲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우리나라 소나무 숲, 대표적인 소나무 숲 3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대관령 소나무 숲, 안면도 소나무 숲, 소강리 소나무 숲, 그 3대 소나무 숲 중에 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숲. 그다음에 이제 이 숲은 문화재 복원하기 위해서 이 소나무로 가지고 모든 문화재들은 대부분 목조 문화재들은 복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소나무로 가지고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숲은 이제 문화재 복원할 적에 쓴 소나무를 기르는 숲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하고 산림청하고. 한국의 3대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도둑제의 소나무 숲. 학생들은 책 속에선 느낄 수 없었던 소나무 숲의 향기와 바람과 그 촉감을 온몸으로 느낀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춥고 좀 시원한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만 들었던 소나무 숲에서 들을 수 있는 소나무 바람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곳보다 이 대관령 소나무 숲이 특별한 것은 특수조림지만큼이나 특별한 조림 비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대관령 휴양림 일대의 소나무 숲은 직파조림지의 살아있는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파조림지란 소나무 씨앗을 직접 사람들이 산에다가 일일이 뿌려서 만든 숲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80여 년생이 된 이 소나무 숲의 키는 약 20여 미터에 달하고 그 직경은 40cm에서 50cm에 이르고 있습니다. 80여 년 소나무를 잘 키우면 이렇게 멋진 숲이 된다는 그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 소나무들이 모두 하나하나 씨앗을 직접 심어서 자랐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의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강한 생명의 기운은 작고 어린 씨앗에서 시작해 모진 바람과 악천후를 견디며 자라왔기 때문이리라. 지금의 조림 기술로도 쉽지 않다는 직파조림. 과거의 기술로 이런 숲을 만들어내기까지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지 울창하게 자란 이 숲에 서 있자니 새삼 감격스럽다. 도둑제 소나무 숲의 감동을 뒤로하고 구 고속도로를 따라 고개 아래로 내려간다. 길은 대관령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져 있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도둑제를 정상으로 그 아래 2,800헥타르에 걸쳐져 있다. 예, 저희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자연휴양림입니다. 숙박시설, 야영장, 자연학습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소나무 숲은 전국 3대 미림으로서 저희 손조들이 직접 직파조림한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 속에는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어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휴양림에 들어서자 먼저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아담한 금바위 폭포가 눈과 귀를 씻어준다. 휴양림 내에는 숙박이 가능한 산림문화휴양관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방갈로와 황토방, 숯가마 등의 시설들이 꾸며져 있고 야영 데크까지 설치돼 있어서 하루 최대 1,000명까지 탐방이 가능하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찾는 이들이 많다. 예전에 이제 딴 사람 소개로 한번 왔었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특히 소나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동해를 바라보는 대관령 자락에 자리 잡은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와 직파조림으로 심은 소나무, 그리고 식재를 통해 자리 잡은 소나무까지 최소 50년에서 최고 200년에 이르는 다양한 연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월과 함께 무르익은 짙은 향과 강건한 풍채 때문에 이 숲이 더욱 각광받는 것이리라. 대관령 직파조림지는 소나무 직파조림지요. 1922년부터 28년까지 약 7년간에 거쳐서 525헥타의 직파조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 직파조림했는지는 저희들은 확실히 모릅니다. 저희들이 우리 조림 대장이 있긴 있는데 어느 간격으로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흙 뿌려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직파조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그 소나무 묘목이 이렇게 자라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풀베기를 해주고요. 또 조금 더 크면은 속가베기를 해주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그 소나무 숲을 이제 갖게 됐는데 1922년도부터 직파조림을 하고 난 후에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 숲을 관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소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씨앗을 심고 한 해 한 해 자라는 모습을 살피며 보낸 지 어느덧 80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소나무들은 이제 평균 수고 17m, 직경 36cm, 헥타르당 축적이 약 250세제곱미터에 이를 만큼 장성해 있다.
단순한 소나무가 아니라 귀한 자원으로 대접받게 된 것이다. 늠름한 모습으로 숲의 일원이 된 소나무들. 자라는 동안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보살펴왔을 이들의 정성이 나무에 스며 있는 듯하다. 이렇게 잘 자란 소나무 숲이 알려지면서 숲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많아졌다. 산림 공무원으로 35년을 지낸 최도노 씨. 그도 이 숲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반해 은퇴 후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탐방객들이 많은 주말이면 휴양림에 상주하며 무료로 숲 해설을 도맡아 해주고 있다. 2년에 가을 되면 이렇게 해요. 요거 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뭐예요? 씨앗이죠. 요건 씨앗주에 요건 뭐예요? 응? 신운이죠. 신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숲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인다. 민들레, 아까 내가 오면서 꽃을 뜯어봤죠. 민들레는 꽃이 어떻게 해요? 노랗죠. 거기에 씨앗이 어때요? 씨앗이 낙하산처럼 이렇게 매달리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은 요즘은 숲을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숲 해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숲 해설을 하는 최도노 씨도 보람을 느낀다. 저는 일주일에 이 대관령 휴양림을 3번, 4번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숲 해설이 있을 때는 숲 해설을 하고 없을 때는 혼자서 이 자연을 즐기면서 등산도 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가방 속에 책 한 권을 넣어서 책도 읽고 해서 마음과 몸과 이 숲과 이렇게 자연과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생활을 하고 나니 아주 그 즐거움이 참 많죠. 적지 않은 나이에 최도노 씨. 넓은 대관령 휴양림을 누비며 숲 해설을 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지만 숲에 서면 힘든 것도 있고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것 같단다. 그도 그럴 것이 숲의 나무들끼리 경쟁하듯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키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삶에 대한 치열함도 배우게 되고 살아있음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른 산에서 보는 거는요, 막 안내판도 없고 이래서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요. 여기에서는요, 해설도 많이 듣고 안내판까지 있으니까요, 더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닐 때 그냥 나무만 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해설을 듣고 나니까 숲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평소에 이제 자주 산을 다니곤 했는데요. 이제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전문가분께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산을 왔다 갔다 할 때 뭐 나무 하나, 풀 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8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씨앗에서 커다란 숲을 이룬 휴양림.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고원지대에 마침내 뿌리 내린 특수 조림지. 숲은 궁정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사람이 성숙해가듯 세월과 정성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그것이 자연이고 숲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이다. 많은 이들이 잘 크고 있는 숲을 보면 그대로 베지 말고 지켰으면 하는 의사를 밝히곤 합니다. 그러나 숲은 베어서 써야 할 귀중한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어제의 세대가 씨를 뿌려서 이와 같은 숲을 만들었으면 오늘의 세대는 적절하게 속화배고 벌채를 적정하게 해서 내일의 세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임산 자원으로 활용하게끔 가꾸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숲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인간에게 더 큰 자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대관령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